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산, 바다 어디로 떠날 예정이세요?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은 가기 전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혹시 아직 계획 전이신 분들은 오늘 저희와 함께 휴가보다 더 설레고 시원한 시간 어떠실까요?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하모니,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하모니,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입니다.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에서는 2023년도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저희는 고양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7년차 여성 합창단입니다. 매년 정기 공연과 각종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합창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나도요 두레 플러스 아트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연습하고 있어요. 저희 합창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초록창과 인별, 너튜브에서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를 검색해 주세요. 합창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래씨 합창할 거야? 냥! 첫 번째 코너는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의 대표 코너이죠. 합창곡의 한 부분을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로 나누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진한서 작곡가님의 정선 아리랑입니다. 지난 방송에 들어보신 분들도 아실 테지만 제가 항상 노래를 소개할 때 한 부분을 부르고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소절 부르기가 조금 어렵네요. 들어보시면 제가 왜 한 소절을 부르기 어렵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곡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진한서 작곡가님의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의 아리랑으로 관조와 달관이 담긴 덤덤한 멜로디에서 시작됩니다. 여성 육부로 갈라지면서 지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삶의 의지를 파도치듯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선 아리랑의 일부분을 한 파트씩 들어볼게요. 먼저 소프라노 파트입니다. 당산이 붉어졌다.
이번엔 두 개로 나눠지는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먼저 메조 소프라노 1부터 들어볼게요. 이번엔 메조 소프라노 2 들어볼게요. 알토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파트를 다 들어보았는데요. 이번엔 하나로 합쳐서 들어볼게요. 각 파트가 합창에서 담당하고 있는 매력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옥수장 맞으려나 만소산 걷는 구름이 막 모여든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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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로 나를 넘겨주게 맨드라미 줄봉송 안에 도담이 붉어줘요 남산산 절쭉꽃에 단상이 붉어준다 아리랑 리랑 아리랑 고대로 나를 넘겨주게 자, 이번에는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가 부른 정선 아리랑 들어볼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풍부한 화음이 주는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보시죠. 아리랑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가 부른 진한서 작곡가님의 아리랑 곡집, 그 중에서도 오늘 강원도 지방의 아리랑, 정선 아리랑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합창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합창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합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 광고 후에 다시 만나요.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는 2023년을 맞이하여 제4회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연주회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연주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현악 앙상블과 오르간, 그리고 합창이 어우러진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주요 레퍼토리로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타의 레퀴엠이 격정적이고 분노에 찬 비탄에 빠진 느낌이라면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은 포근하게 감싸주며 위로하는 듯한 특유의 화음이 대단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를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만의 색채로 해석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무대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의 레퀴엠과 함께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싱 합창할 고향 야옹. 이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합창,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합창단의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 단장 김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합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단장님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 선에서는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합창은 성악 전공자만 할 수 있나요? 저희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 같은 합창단을 보통 어떻게 분류하냐면 생활예술단체, 또는 생활문화단체, 아니면 예술동호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분류하는 이름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의 기본은 취미입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는데 성악 전공자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물론 전공자를 모집하는 합창단인 경우에는 전공자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합창단에 한해서는 전공 유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음치나 박치도 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가 동호회 활동이고 아마추어들이 하는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노래 실력 이런 거보다는 다 같이 하는 협동 작업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네네. 협동성 이런 게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음정 박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물론 잘 맞추면 좋지만 네네. 음정 박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냐 그거보다 이 함께하는 이 활동에 대한 애착,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배려심,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출석률이 좋으신 분들이 점점 실력이 더 발전하는 경향도 있어요. 성실해야 된다. 성실히 네. 하는 게 더 결과가 더 좋은 게 더 많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합창하면은 파트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파트는 어떻게 나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혼성 합창인 경우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보통 이렇게 4개 파트로 이제 나누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 합창단이니까 여성 합창단인 경우에는 소프라노, 네.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이제 크게 3개로 나누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뭐 필요하면 더 잘게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네네. 하고 그렇거든요. 네네. 일단 곡이 정해지면 필요한 파트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단원의 역량에 따라서 네네. 이제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파트를 배치를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단원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성대가 제일 네네. 잘 낼 수 있는 소리. 음역대가 아, 제일 이제 큰 기준이 될 거고 네네. 음역대하고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음색, 음색이요. 네네. 음색 이런 것도 중요하고 네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파트를 나누게 아, 되겠죠. 네네. 그러면 목소리 톤에 파트가 나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단장님은 혹시 파트가 어떻게 되시죠? 들어볼게요. 톤이 어떤지 평소 때. 저는 네. 소프라노예요. 아, 소프예요? 네, 소프라노입니다. 네, 그럼 소프처럼 내주셔야죠. 그럼 우리 PD님은 혹시 파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어. 현재 알토 파트예요. 야, 다르죠. 이게 바로 알토 파트입니다. 이런 음색이. 그러면 네네. DJ님은 파트가 네. 뭐죠? 저는 소프입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죠. 자,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우리가 왜 노래를 부를 때 고음을 잘하면 노래 잘한다 하잖아요. 소프라노가 혹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파트인가요? 곡을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내 귀에 소프라노 소리가 되게 아주 부각되게 또렷하게 들린다고 쳐보자고요. 네. 그렇다는 거는 그 소프라노 외에 화음을 놓고 있는 다른 파트가 완벽하게 음을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네네. 소프라노만 잘하는 합창단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아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고 관객이 들었을 때 뭔가 잘하는 것 같아. 네네. 그렇게 잘하게 들리는 합창단은 소프라노도 잘하고 메조도 네네, 잘하고 알토도 잘해요. 다 같이. 다 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는 합창단이다. 네. 다 잘해야. 근데 이제 그게 소프라노가 아무래도 조금 음이 높다 보니까는 네네. 부각돼서 들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합창단이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저희는 합창단이고 합창단은 이제 관객이 있는 상태의 어떤 무대 예술을 하는 거니까는 기본적으로 관객이 원하는 공연을 하는 게 일단 대전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의뢰받은 연주가 있으면 그에 맞춘 곡을 하는 게 기본이고 네네. 뚜렷하게 어떤 관객층이 있다. 예를 들면 일전에 했던 공연처럼 복지관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네. 그 복지관에서 그 우리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연령층이 있다. 네. 니즈가 있다. 그럼 네네. 거기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거고 네네. 뭐 야외 공연이라고 하면 야외에 맞는 공연 그리고 다른 여러 단체랑 연합을 해서 하는 공연이다 하면 또 그 연합 공연에 그 성격에 맞는 곡으로 선곡을 하고 의뢰받은 공연일 때 네네.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정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테마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건가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그 우리가 정한 테마에 맞춰서 선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막 끝나가고 고난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이런 거를 키워드로 잡았었기 때문에 네네.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을 했었고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풍성한 공연을 해보자. 여태껏 그렇게 앙상블을 이용하거나 했던 게 없는데 앙상블을 이용하면서 뭔가 새로운 도약 네네. 그리고 그 도약을 통한 위로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그런 테마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랑스 작곡가의 곡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마다 정기 연주의 테마에 따라서 네네. 곡을 선정합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악보 모음집을 보면은 다양한 장르들의 악보를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또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또 다양한 음악들에 좀 관심이 생긴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합창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네. 우리 또 알게 모르게 네네.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를 그러니까 했고 우리 한국어도 솔직히 잘해야 되는데 근데 막 라틴어, 독일어 막 그렇지 라틴어, 독일어, 이태리어도 그렇죠. 했고 영어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질문 할게요. 이런 질문 많아요. 합창 노래를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네요. 한국어라도 한꺼번에 몇십 명이 부르니까 네네.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합창음악이라는 게 물론 가사를 잘 전달해야 되는 게 합창단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를테면은 화음이 막 순차적으로 막
퍼져나가듯이 나온다든지 똘똘하게 부르지 않는 화음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럴 때 아마 의도적으로 가사를 흐리게 만들어서 음. 번져나가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럴 때는 화음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고 네네. 전체적으로 곡이 펼쳐져 나가는 분위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네네. 감상하시는데 네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보통 공연 때 이제 가사를 띄워주기도 하고 팜플렛 같은 거에 안에 가사를 써놓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합창 공연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이 노래가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사전에 가사 같은 걸 한번 보시거나 그렇게 하고 공연장에 가시면 아마 출연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되게 좋은 팁이네요. 가기 전에 일단 가사를 한번 보고 가면 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관객분들에게 뭔가 요구를 해서는 실은 네. 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만약에 나는 가사가 진짜 네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한 번쯤 한 번쯤? 가사를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습이라고 하면 개인 연습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전체 연습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전체 연습을 리허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리허설은 공연하기 직전에 하는 걸 리허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다 같이 연습하는 걸 다 리허설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견으로 연습을 한다고도 하는데 저희는 프로가 아니라서 네네. 초견으로 뭐 리허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네. 초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다짜고짜 처음 보는 악보를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보통 곡을 정해지면은 이제 악보를 나눠주고 개인적으로 이제 악보를 한번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리허설을 하죠. 곡을 어떻게 만들어서 관객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 어떤 효과를 내서 관객한테 전달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전체 리허설에서는 그런 걸 주로 하신다고 보면 되고 네네. 개인 연습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습이나 파트 같은 걸 익히는 경우에는 글쎄요 어떤 이제 뭐 합창단의 성격에 따라 뭐 파트별로 지도 선생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네네.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시거나 네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트 음을 공유합니다. 저희는 네네. 파트 음을 공유해서 네네. 파트별로 개별적으로 익혀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스스로. 뭐 네네. 때에 따라서는 조별로 좀 잘게 쪼개가지고 네네. 소그룹별로 네네. 맞춰본다든지 네네. 하는 그런 연습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보 얘기를 하셔서 대부분은 노래가 좋아서 가시기 때문에 꼭 악보를 보지 못해도 가도 되는 거죠. 네. 악보를 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악보를 보고 그 네네. 악보가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악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그냥 오선에 있는 게 얘가 도냐 뭐 레냐 네네. 뭐 샵이 붙었다 안 붙었다 네네. 뭐 네. 이런 거를 아는 정도가 네네. 이제 악보를 보는 거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추어고 네네.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뭐 네네. 그렇게까지 막 악보를 보고 막 줄줄 읽을 네네. 그런 거는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예를 들면 숨 쉬는 구간? 숨 쉬고 그 정도? 음이 올라간다 네네, 그 내려간다 정도? 뭐 그 정도 네네. 그 정도 인지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게 좀 부담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어요. 네네네. 자, 오늘 우리가 합창과 합창단의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오늘도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코너에서 만나요. 고래싱 합창할 거야? 야옹! 막 모여든다
마지막 코너 DJ 강예은의 도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아리랑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벌써 다음 방송이 저희 아리랑 곡집을 소개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과 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3분의 1만 살짝 들려드리고 다음 방송에는 완벽한 아리랑을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정말 더운 계절이 왔네요.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네요. 우리 건강하게 이번 여름도 잘 지내보아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목소리로 다음 시간까지 안녕. 고래싱 합창할 거야. 야옹.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강여은, 연출 김혜영, 피아노 연주 진한서 선생님, 노래 불러주신 게스트로 나와주신 우리 김명희 단장님, 제작 지원의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